어둠이 깔린 침실,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부드러운 속삭임, 아슬아슬한 긴장감, 그리고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한 순간. 그때였습니다. 마치 마법이 풀린 것처럼 온몸을 휘감던 뜨거운 감각이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단단했던 감각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만이 남았습니다. 파트너의 눈빛을 마주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고장이라도 난 건가? 내 성생활은 이제 끝인 건가?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며 당신의 성생활이 끝났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자신감을 되찾고 파트너와의 친밀함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성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성공한 사업가부터 막 사랑을 시작한 풋풋한 20대 청년,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어르신까지 그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침실에서의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는 좌절감이었죠. 마치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힌 배처럼 갑작스러운 발기력 저하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남성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저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김민준 씨, 가명, 40대 초반의 IT 기업 임원이었죠. 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던 그였지만 제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요즘 이상합니다. 아내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힘이 빠져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러니 아내가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도 실패하면 어쩌지? 아내가 실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실제로 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그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결국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그는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민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발기는 단순히 기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의 몸과 마음, 그리고 외부 환경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발기 문제를 겪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혹은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야와 같은 극단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인체의 복잡성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순간들이 왜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침실의 조용한 파괴자. 민준 씨의 경우 저는 가장 먼저 그의 스트레스 수준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며 엄청난 업무량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수면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끼니는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계는
투쟁 도피 반응을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위험에 처했을 때 몸을 긴장시키고 에너지를 생존에 필요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야생에서 사자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당신의 몸은 사자와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혈압이 오르며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화, 면역, 그리고 성적인 기능과 같은 생존에 당장 필요 없는 기능들은 일시적으로 억제됩니다. 민준 씨의 몸은 마치 사자와 싸우는 중인 것처럼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뇌는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그의 몸은 성적인 쾌락을 느끼고 반응하는 휴식과 소화 모드, 즉 부교감 신경계 활성화 상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흥분과 발기는 부교감 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영역인데, 스트레스는 이 부교감 신경계의 작동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고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죠. 몇 주 후 민준 씨는 훨씬 밝아진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몸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혈액순환, 발기의 생명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50대 중반의 택시 운전사 박철수 씨, 가명는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발기부전으로 고민해왔지만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통해 위기를 넘겼지만 이때 철수 씨는 자신의 성 건강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혈액순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발기는 음경 해면체로 혈액이 충분히 유입되고 그 혈액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음경 내부에 머물러야만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음경으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결국 발기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죠. 심장으로 가는 혈관보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훨씬 가늘고 미세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초기 경고 신호로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철수 씨에게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꾸준한 약 복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고 식단도 채소와 통곡물 위주로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혈압과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놀랍게도 발기력도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철수 씨는 박사님 덕분에 건강도 되찾고 아내와의 관계도 다시 젊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건강한 성생활이 건강한 신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과 불안, 실패의 악순환.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별표 성과 불안, 퍼포먼스 앵자이어티, 별표입니다. 30대 후반의 회사원 이성민 씨, 가명는 연애 초부터 관계 중 발기가 풀리는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몇 번 반복되자 그는 점차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풀리면 어쩌지? 여자친구가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고
결국 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성과 불안은 대개 한두 번의 실패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이 실패가 주는 좌절감과 수치심은 뇌리에 깊이 박히고 다음 관계에서도 또다시 실패할지 모른다는 강박적인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는 다시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발기력을 약화시킵니다. 결국 불안이 발기부전을 유발하고 발기부전이 다시 불안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성민 씨에게 저는 심리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우선 성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관계를 삽입과 오르가슴이라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애무, 키스, 포옹, 부드러운 스킨십,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와의 진솔한 대화와 감정적인 교류가 진정한 성적 친밀감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그에게 목표 지향적인 성관계에서 벗어나 과정 지향적인 친밀함을 경험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즉, 삽입에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오로지 파트너와 교감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었죠. 그는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여자친구는 따뜻하게 그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더 집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민 씨는 점차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삽입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발기가 더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패하더라도 여자친구와 함께 웃어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의 대처법, 심호흡과 시선 전환.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당신에게 일어났을 때, 즉 침대 위에서 갑자기 발기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두 가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심호흡입니다. 발기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면 절대 당황해서 억지로 다시 발기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런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마치 요가를 하듯이 온몸의 긴장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이 심호흡은 당신의 교감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혈액순환도 자연스럽게 원활해지고 성적인 반응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둘째, 시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발기 상태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모든 즐거움을 놓쳐버립니다. 음경이 단단함을 잃었다고 해서 그 순간의 친밀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선을 발기에서 즐거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파트너의 눈을 바라보고 부드럽게 키스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다정하게 속삭여 보세요. 손으로 파트너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서로에게 집중하세요. 성적인 친밀함은 삽입 외에도 무수히 많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압박감을 내려놓고 그 순간의 즐거움과 파트너와의 교감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시도 후 오히려 이완된 상태에서 다시 발기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파트너와의 소통, 최고의 치료제.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문제를 파트너에게 숨기려 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는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서로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는 유독 파트너와의 대화를 어려워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신혼부부였는데 남편이 관계 중 발기력 저하를 경험한 후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흥미를 잃은 것으로 오해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냉랭해져 갔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저는 그에게 가장 먼저 아내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자신의 고민과 불안감을 털어놓았고 아내는 놀랍게도 그를 비난하기는커녕 따뜻하게 안아주며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가자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부부는 저의 조언에 따라 서로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의 몸과 마음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서로의 하루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죠.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부의 성생활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관계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파트너라면 절대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솔직한 모습에 더욱 깊은 이해와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소통의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성건강의 기초. 앞서 철수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성건강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심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이야말로 생활 습관을 점검할 시기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가공식품, 설탕, 포화 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을 꾸준히 하세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 병행하면 좋습니다. 적절한 음주와 금연, 과도한 음주는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연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손상시켜 발기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 성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당신의 성적인 반응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도 크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성생활도 활기찰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혼자서 짊어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반복되고 당신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남성들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이는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는 발기부전의 신체적 원인, 혈관 문제, 신경 문제, 호르몬 불균형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나 다른 의학적 개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치료 전문가는 성과 불안, 관계 문제 등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경우의 상담과 행동치료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다시 활기찬 성생활과 행복한 관계를 되찾은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곤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성은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즐거움, 연결, 그리고 당신의 웰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당신에게 이미 있었더라도 그건 결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쾌락이 끝났다는 뜻도 아니고 무엇보다 수치심을 느껴야 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훨씬 자유롭게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이런 관점이 생기면 진정한 친밀함이란 단순히 발기를 훨씬 넘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았다면 1, 개선이 필요하다면 2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